저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소심해요. 어떻게 배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배우 김아영입니다. 오늘은 소심한 성격을 고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심해서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내가 이상해 보일까봐 걱정하고 말도 잘 못 걸고 가만히 웃기만 하고 계시는 분들,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맞추기만 하게 되는데요. 내 말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다 의식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으실 때 많으시죠.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한 행동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시기도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본인의 일엔 집중도 못하고 집에 오면 진이 다 빠져서 침대로 가기 바쁘죠. 그런 스스로한테 너무 지쳐서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면 계속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회피할수록 더욱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지고요. 결론적으로는 더욱 소극적으로 변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연기를 배우면서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했던 개인적인 방법들로 인해서 극복이 되기도 했고요. 연기를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극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했던 개인적인 방법들과 연기를 통해서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방법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 나의 태도 또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소심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라거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에 자책을 하게 되면서 더욱 위축될 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의 이 소심함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본인을 채찍질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심함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라는 워딩을 쓴 이유는 그 소심함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않더라도 본인한테 피해가 간다면,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 소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 모두 다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말이나 행동이 이상해 보일까봐 엄청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눈치 엄청 보고요. 집 와서 계속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면서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곱씹어 보곤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나 남의 눈치를 보고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을까요? 왜 저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시선을 타인의 시선과 동일시해서 다른 사람 역시 나를 안 좋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니 당연히 타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나라는 주관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시선에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고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타인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정확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소심함을 극복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소심함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면을 돌보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적 행동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내면을 돌보는 일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로만 하루를 채워보기. 제가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일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거였어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작은 조각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정말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곧 나 자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정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선택을 내리거나 의견을 얘기할 때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거창한 걸 찾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여도 됩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지하철 타고 한강다리 건널 때 한강을 내다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사소하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시간도 그렇고요. 틈틈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좋아하는 게 생길 때마다 적어둬 보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찾을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의 힘이 긍정적인 것보다 큰 건 다들 아시죠? 부정적인 경험 한 번에 긍정적인 경험은 그것의 배로 해야 상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위축될 때 본인이 찾아놓은 것들로 하루를 잔뜩 채워보세요. 어느새 본인이라는 사람이 뚜렷해지면서 자신감이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는 잘하려고 하지 않기예요. 여기에는 잘 보이려 하지 않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점점 집착하게 되고 부담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부담감이 커질수록 연기는 점점 안 됐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잘하고 싶어질수록 부담감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원래 실력은 당연히 발휘가 안 됩니다. 안 좋은 결과에 위축되면서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더 움츠러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위축되고 일의 성과도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면 오히려 부담이 커져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짜 관계를 맺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점점 지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기도 하겠죠. 잘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연기 얘기를 해볼게요. 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엄마 역할이고요.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집 대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침대에서 뒹굴거리기만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제 목적은 상대방을 청소하게 만들겠어 라는 게 됩니다.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그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혼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연기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목적은 상대방을 청소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전 잘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내 프로젝트를 다 이해하게 만들겠어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잘해야 되는 거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은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소리와 발성, 화술을 좋게 해야 되겠죠.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야 해에 집중하기보단 정말 상대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셨나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집중을 해왔던 건 아니세요?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만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좋아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잘하려 하지 않고 실제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심리적 부담감도 덜게 되고 우리는 좋은 결과까지 나오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과거의 일 혹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떠올리진 않는 일로 인해서 지금의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게 됐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런 분들은 과거로부터 오는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때처럼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사람들 앞에서 서는 두려움을 없애고 온전히 나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 내가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쳐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긴장 혹은 불안해하고 있거나 그때와는 다른 선택은 내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혹시나 그때와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을 하신다고 할 때 지금 여기를 떠올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만약 그때 어린아이였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에요. 또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고요. 이 장소 또한 그때와는 다른 공간입니다.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두 번째 방법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내 목적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려는 일과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것들,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기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엄청 신경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연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살아있는 연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제 정신이 여기에 있어야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내 몸은 여기 있다고 쳐도 내 정신이 과거와 미래에 가 있으면 충분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를 더 크게 표출을 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해요. 과거와 미래 속에서 불안을 느끼신다면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좀 더 뚜렷해지고 내가 주는 에너지 또한 커지면서 내 자신감은 올라갈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나를 잘 돌봐주기예요. 내면을 돌보는 방법 중 마지막인데요. 말씀드린 방법들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채찍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스스로 충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역시 날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은 그런 스스로를 더욱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자책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한테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 라고 우는 아이에게 넌 그것도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더 이상 이상하고 안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날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신감 역시 올라가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적으로 나의 행동들을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주변에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잘 없는 익숙지 않은 운동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갑자기 아이스하키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아이스하키를 지금 당장 한다면 잘할까요? 아니요. 당연히 못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 운동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색해하고 잘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격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배워서 연습하고 잘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소와 다른 행동 해보기. 여러분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자주 해봐야 됩니다. 처음엔 어렵더라도 자주 하다 보면 능숙해질 거예요. 자, 외적 행동을 연습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내 감정이 맞는 거긴 한지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도 되는 건지조차 의심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옳은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사람의 주관을 갖기 위해선 자기만의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것처럼 감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다면 나를 드러내는 것, 즉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연기를 할 때 또 중요한 건 내가 맡은 인물이 있다면 나는 철저히 인물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인물을 납득할 수도 없고 왜 저런지 이해도 안 가고 저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온전히 그 인물로서 연기를 하고 그 인물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연기를 할 때는 그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많이 연습하는데요. 여러분도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를 먼저 해보세요.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이렇게요. 그게 어떤 생각이든 감정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솔직히 표현해보세요. 화를 내고 울고 불고 소리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차분히 말로 전달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낀 감정과 그렇게 느낀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차분히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천천히 말로 전달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얘기를 들은 분들은 분명 그 일에 사과를 하거나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가 상대방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틀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고 끙끙 앓다가 스스로 멀어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빈정이 상해서 멀어지는 거라면 내 감정을 참다가 잘못 표출됐을 때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상대방은 저의 생각과 감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막 화를 내거나 폭발해버리면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의 감정을 인지하고 모든 건 옳다고 믿으면서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적 방법을 익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연기하면서 정말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내 말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연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저도 모르게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제가 자주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게 어려워서 자꾸 피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건데 만나야 돼요! 하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이상해 보이거나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걱정 없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표현을 하고 나를 드러내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나를 더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사회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소심하다, 예민하다 이런 말들 많이 쓰죠. 하지만 여러분,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소심한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인 거죠.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외향적인 행동들은 배워서 연습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타고난 재능인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런 세심함이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연기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배우가 되기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스스로의 세심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 세심하고 배려심 넘치는 성격에 나를 사랑하는 당당함까지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